비 내리는 5월의 아침, 한소윤은 우편함에서 꺼낸 편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중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죠. 봉투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렸어요. 어쩌면 좋을까. 소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초대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20주년 동창회 그랜드 호텔 메인홀에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소윤의 눈앞에 중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낡은 교복을 입고 도시락을 제대로 싸우지 못해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던 모습, 윤세진과 최은하를 중심으로 한 아이들의 놀림과 따돌림,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결국 전학을 가야 했던 그날까지 다시는 저 사람들 앞에 서지 않을 거야. 14살 소윤이 눈물로 다짐했던 그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소윤의 아버지 한병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재기에 성공했죠. 지금은 국내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호텔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소윤도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호텔 경영을 돕고 있었어요. 소윤아, 뭘 그렇게 골똘히 보고 있니?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어머니의 목소리에 소윤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동창회 초대장이 왔어요. 중학교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소윤이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갈 생각이니?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사실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가야만 했어요.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숨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날 저녁 소윤은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어요. 병호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딸을 보자 안경을 벗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그래, 무슨 일이냐? 소윤은 동창회 초대장을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병호는 초대장을 보고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그랜드 호텔이라. 우리 호텔에서 하는구나. 네. 그래서 말인데요. 소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하려고 해요. 하지만 아빠가 호텔 회장이라는 사실은 비밀로 하고 싶어요. 적어도 처음에는요. 병호는 딸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하지만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알겠지? 네, 아빠. 걱정 마세요. 병호는 소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윤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중학교 시절 사진을 바라봤죠.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 수학여행에서 따돌림 당해 혼자 구석에 서 있는 모습, 그 시절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특히 윤세진과 최은하의 얼굴을 볼 때면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엔 달라질 거야.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소윤은 앨범을 덮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 동창회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오래 기다려온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소윤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단정한 화이트 블라우스에 네이비 컬러 스커트, 그리고 소윤의 어머니가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까지 화려하진 않지만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소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할 수 있어. 당당하게. 집을 나서기 전 소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 이제 출발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호텔에 도착하면 직원들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미리 지시해놨으니까. 네, 알겠어요. 소윤은 택시를 타고 그랜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중학교 시절을 회상했어요. 14살의 소윤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했죠.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학교에서의 따돌림까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은 항상 소박했고 교복은 낡아서 여러 번 기워 입었어요. 그런 소윤을 윤세진과 최은하는 끊임없이 놀렸습니다. 야, 한소윤, 또 김치볶음밥이야? 냄새나니까 좀 멀리 가서 먹어. 저 옷 어디서 주워 입었니? 우리 할머니도 그것보단 좋은 거 입으시는데. 선생님 앞에서는 모범생 행세를 하다가도 어른들이 보지 않는 순간 돌변하는 그들의 이중성이 소윤은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장이었던 윤세진의 교묘한 왕따 전략이 가장 고통스러웠죠.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소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화려한 로비를 지나 안내판을 따라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선 소유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연회장 안에는 이미 30여 명의 동창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밝은 웃음소리, 그리고 성공한 삶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죠. 소윤이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기 혹시 우리 반이었나요? 소윤에게 다가온 여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소윤을 살폈습니다. 네, 한소윤이에요. 아, 맞다. 한소윤. 와, 정말 오랜만이다. 그 여자는 형식적인 반가움을 표했지만 이내 다른 친구들에게 소윤을 소개했어요. 얘들아, 한소윤이야. 기억나? 중학교 때 전학가네. 몇몇이 아하며 소윤을 바라봤지만 곧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소윤은 조용히 구석 테이블로 향했어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이 있었죠. 저기, 한소윤 맞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학교 때 유일하게 소윤에게 친절했던 정우철이었어요. 우철이 오빠. 와, 정말 소윤이 맞구나. 잘 지냈어? 우철은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소윤의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 소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못했지만 항상 멀리서 응원했던 몇 안 되는 친구였어요. 응, 그럭저럭. 오빠는 어때?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회사원이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연회장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윤세진과 최은하가 화려한 입장을 하고 있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윤세진과 최은하는 연회장을 휘청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둘의 웃음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세진은 손목에 찬 명품 시계와 귀에 단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자랑하듯 큰 제스처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지점을 하나 더 냈거든. 바빠서 정신이 없어. 은하도 뒤질세라 자랑했죠. 나도 요즘 화장품 사업이 잘 돼서 말이야. 백화점에 입점할 준비 중이야. 소유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진의 시선이 문득 소윤에게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눈을 크게 뜨고 은하에게 속삭였어요. 저기 한소윤 아니야? 은하는 고개를 돌려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소윤에게 다가왔어요. 어머 소윤아, 정말 너였구나. 언제 왔어? 세진의 목소리는 과장된 친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방금 왔어요. 소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지냈어? 우리 중학교 이후로 소식 한 번 못 들었는데. 은하가 물었죠.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소윤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뭐하고 살아? 직업은? 세진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소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직업은 없어요. 가족 일을 돕고 있죠. 아, 그래? 세진의 눈빛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우리는 말이야,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 은하는 화장품 사업가, 나는 남편이 기업 대표라. 소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자랑을 들었습니다. 세진과 은하는 자신들의 성공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문득 소윤의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근데 소윤아, 옷은 왜 그렇게 입고 왔어? 특별한 날인데. 은하가 약간의 조롱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윤은 담담하게 웃었어요. 저는 이게 편해서요. 세진은 코웃음을 치며 은하에게 속삭였죠. 역시 변한 게 없네. 두 사람은 이내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소윤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은하가 들고 있던 와인 잔이 소윤의 블라우스에 쏟아졌어요. 흰색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머, 미안해. 정말 실수였어. 은하가 당황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고의성이 엿보였어요. 소윤은 침착하게 자신의 블라우스를 내려다봤습니다. 주변에서는 놀란 탄성이 흘렀고 몇몇은 수건을 가져오려 분주히 움직였어요. 괜찮아요. 소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 우철이 소윤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저들은 여전히 그 모양이야. 괜찮아요.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아요. 소윤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는 각자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어요. 차례대로 동창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랑이 이어졌죠. 마침내 소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소윤입니다. 저는 특별한 직장은 없고 가족 사업을 돕고 있어요.
소윤의 간결한 소개에 일부 동창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세진과 은하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렸어요. 역시 대단한 건 없네. 뭐 기대했겠어? 그때도 그랬잖아. 소윤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식사 시간이 되자 호텔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서빙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호텔의 서비스와 음식 퀄리티에 감탄했습니다. 와, 이 호텔 정말 좋네. 누가 예약한 거야? 누군가 물었어요. 학교 동문회 간사가 예약했대. 특별 할인을 받았다던데?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 갑자기 소윤에게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리무진이 도착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윤에게 쏠렸어요. 소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내려갈게요. 직원이 떠난 후 연 회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윤아, 리무진이라고. 누구 차? 소윤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 차예요. 연 회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소윤에게 쏠렸죠.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내 차라고? 리무진이? 세진이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소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 이용해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은하가 작게 중얼거렸죠.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소윤을 향한 관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특히 호텔 직원들이 소윤을 유독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음식을 서빙하는 직원들은 소윤에게 먼저 다가와 괜찮으신가요? 라고 묻거나 와인을 추천할 때도 소윤의 의견을 먼저 물었어요. 소윤 씨,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우철이 소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소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이 호텔에 자주 와서 그래요. 동창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소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특히 세진과 은하는 계속해서 소윤을 관찰하며 속삭였죠. 분명 뭔가 있어.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데 리무진이라니. 혹시 뭐 재벌 비서? 아님 연예인 매니저? 소윤은 이런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미소를 지으며 주변 동창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그러나 세진과 은하에게는 최소한의 말만 건넸어요. 식사가 끝나고 간단한 게임과 추억 나누기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MC는 중학교 시절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때의 에피소드를 물었어요. 소윤의 사진이 나왔을 때 갑자기 세진이 말했습니다. 소윤이는 항상 조용했잖아. 혼자 다니고.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윤을 따돌렸던 기억은 많은 이들에게 부끄러운 과거였으니까요. 그랬죠. 소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어요. 세진은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챙겨줬잖아, 안 그래? 소윤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호텔 매니저가 연 회장으로 들어와 소윤에게 다가왔어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매니저는 소윤을 연 회장 밖으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연 회장 안은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야, 저 매니저가 소윤이한테 뭐라고 했어? 뭔가 수상한데? 소윤이 대체 뭐 하는 애야? 특히 세진과 은하는 계속해서 소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세진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고 소윤이 매니저와 대화하는 모습을 엿보려 했습니다. 소윤은 복도에서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매니저는 소윤에게 종이 몇 장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죠. 이게 뭐죠? 소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신 자료입니다. 오늘 동창회에 참석한 분들의 개인정보와 최근 활동 내역이에요. 소윤은 자료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봤어요. 거기에는 윤세진, 최은하를 비롯한 모든 동창들의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심지어 부채 현황까지. 아버지가 이걸 왜? 회장님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매니저는 작은 리모컨을 소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연 회장 스크린 제어 장치입니다.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라고요. 소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소윤이 연회장으로 돌아오자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세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소윤은 의연하게 자리로 돌아왔죠. 무슨 일이야? 왜 매니저가 너를 찾았어? 세진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소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호텔 서비스에 관한 피드백을 물어봤어요. 정말? 세진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회장 문이 열리고 호텔 임원진으로 보이는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소윤을 발견하고 바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여기 계셨군요.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사모님이라고? 세진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회장님의 따님이신가요? 호텔 임원 중 한 명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소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누구의 따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어디 계신가요? 최상층 스위트에 계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임원들의 태도는 극도로 공손했어요.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세진이 급하게 소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윤아, 무슨 상황이야? 내가 누구야? 소윤은 세진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미소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윤이 임원들과 함께 연회장을 나서자 동창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세진과 은하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뭐야, 소윤이 대체 누구야? 그랜드 호텔 회장 딸이라고? 은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중학교 때 형편이 어려웠잖아. 세진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소윤이 혼자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의연했지만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죠.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께 제 정체를 밝히고 싶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세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윤아, 너 정말 이 호텔 회장 딸이야? 소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 아버지 한병우가 그랜드 호텔 회장이세요. 연 회장의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특히 세진과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중학교 때 너희 집은? 은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중학교 때 아버지의 사업은 실패했고 우리 가족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시작해서 지금의 그랜드 호텔을 일구셨습니다. 소윤의 말에 연 회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세진이 급히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하도 그 뒤를 따랐죠. 소윤아, 정말 축하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세진의 목소리는 과장된 친근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래, 소윤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은하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존재감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한병호 회장이었죠. 소윤아, 괜찮니? 병호가 딸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네, 아빠. 소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병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은하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당신이 내 딸의 블라우스에 와인을 쏟은 사람인가요? 은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실수라. 병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니면 의도적인 행동이었나요? 은하는 창백해진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병호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소윤아, 위층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으렴. 내가 준비해뒀어.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병호는 동창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병호입니다. 소윤이의 아버지죠. 오늘 여러분의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병호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특히 세진과 은하를 바라볼 때면 더욱 그랬죠. 우리 소윤이가 중학교 시절에 여러분과 함께한 추억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병호가 말을 이었어요. 특히 윤세진 씨와 최은하 씨는 소윤이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더군요. 세진과 은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눌렀어요. 연 회장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시절 소윤이 괴롭힘 당하는 장면들이었죠. 교실 구석에서 홀로 밥을 먹는 모습, 체육 시간에 팀에 끼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세진과 은하가 소윤의 책을 빼앗아 던지는 장면까지. 이런 영상들이 학교 CCTV에 남아 있었더군요. 병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딸이 학교를 그만두고 전학 가야 했을 때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연 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세진과 은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른 동창들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 속에서 소유는 늘 혼자였어요. 점심시간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 체육 시간에 팀에 끼지 못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복도에서 세진과 은하에게 책을 빼앗기는 장면까지 영상을 보는 모든 동창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있었더군요. 병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딸은 이 때문에 전학을 가야 했고 심지어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세진이 급히 말을 끊었어요. 회장님, 그건 다 어린 시절의 장난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렸고. 장난이요? 병호가 눈을 날카롭게 빛내며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장난인가요? 은하도 변명하려 했어요. 저희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소윤이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은. 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딸이 겪은 고통을 돌이킬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리고 소윤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 더욱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윤은 아버지 옆에 서서 동창들을 바라봤어요. 아빠, 그만하세요. 이제 괜찮아요. 병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니?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소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녹음기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오늘 동창회에서 소윤에 대해 했던 뒷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진과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저에 대해 한 말들이에요. 소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았네요. 세진이 급히 소윤에게 다가왔어요. 소윤아, 우리 정말 미안해. 그때도 오늘도.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 그래, 소윤아. 제발 용서해줘. 은하도 간절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소윤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요? 용서는 이미 오래전에 했어요. 하지만 잊지는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에요. 병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소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이 호텔에서 윤세진 씨와 최은하 씨의 예약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앞으로 이 호텔을 이용할 수 없도록요. 세진과 은하의 얼굴이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있던 호텔 매니저에게 지시했어요. 두 분의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앞으로의 예약도 받지 마십시오. 세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남편이 다음 주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여기서 잡았는데. 소유는 미소를 지었어요. 세진 씨 기억나요? 중학교 때 제가 체육복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세진 씨가 뭐라고 했죠? 네가 아무리 빌려도 안 돼. 내 맘이니까. 맞죠? 세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소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말을 돌려드릴게요. 여기서 세진 씨가 아무리 방을 잡아도 제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거든요. 제 맘이니까요. 그 말에 연 회장의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어요. 소윤의 단호한 태도와 통쾌한 복수에 누군가는 작게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세진은 무릎을 꿇었어요. 소윤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소윤은 담담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행동도 진심이 아니죠. 그저 호텔 이용권을 잃지 않기 위한 연기일 뿐이에요. 세진은 무릎을 꿇은 채 창백한 얼굴로 소윤을 바라봤어요. 은하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우리 정말 미안해. 그땐 어렸고 생각이 짧았어. 지금은 우리도 많이 변했어. 제발 기회를 줘. 소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변했다고요? 아까 제 옷에 와인을 쏟은 것도 변한 모습인가요? 그 말에 은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소윤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이제 그만 가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이 연 회장을 나가려는 순간 정우철이 소윤을 불렀어요. 소윤아, 잠깐만. 소윤이 돌아보자 우철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 더 용기 있게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소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오빠. 오빠는 그때도 가끔 저에게 말 걸어주고 도와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우철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미안해. 앞으로라도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해요.
소윤과 병호가 연회장을 나서자 남겨진 동창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특히 세진과 은하는 창피함과 분노,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호텔 로비로 나온 소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호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어요. 괜찮니? 네, 생각보다 더 괜찮아요. 소윤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을 오랫동안 상상했어요.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날을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예상과는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어떤 감정이니? 병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승리감이나 우월감보다는 해방감이에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이랄까? 소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호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복수국을 준비했는데 내가 더 성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다. 아빠가 저를 위해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 그 상처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와 소윤에게 메모를 건넸어요. 사모님, 방금 윤세진 씨가 남긴 메모입니다. 소윤은 메모를 펼쳐 읽었습니다. 소윤아, 정말 미안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제발 잠깐만 시간을 내줘. 소윤은 메모를 접고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병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니? 한번 만나볼게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들어볼 수는 있으니까요. 병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겠니? 네, 걱정 마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소유는 직원에게 세진을 2층 라운지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긴장한 표정의 세진이 라운지에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소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진은 조심스럽게 소윤 앞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세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왜 그렇게 저를 괴롭혔나요? 소윤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세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질투였던 것 같아.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항상 공부를 잘했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잖아. 그리고 내가 가진 강인함이 부러웠어. 소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를 질투했다고요? 응,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야. 넌 항상 당당했거든. 아무리 괴롭혀도 내 자신을 잃지 않았잖아. 그게 저를 더 괴롭히는 이유가 되었나요? 소윤이 물었어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성숙했던 거야. 내 약점을 인정하기보다는 너를 깎아내리는 게 더 쉬웠으니까. 소윤은 세진의 고백을 듣고 잠시 말을 잊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과거의 괴롭힘이 사실은 질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렇군요. 소윤이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저에게 상처 준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 넌 맞아. 어떤 이유도 내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어. 세진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에야 깨달았어. 특히 오늘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고. 소윤은 세진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제가 아버지 덕분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건가요? 세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요? 만약 제가 지금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사과하려 했을까요? 세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소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소윤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의 현재 지위 때문에 사과하는 건 아닌가요? 세진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처음에는 내 지위 때문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정말로 미안하다고 느끼고 있어. 아직도 진심인지 확신이 안 서네요. 소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은하가 갑자기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어져 있었어요. 소윤아. 은하가 소윤 앞에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소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은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방금 전화가 왔어. 우리 남편이 다음 주에 여기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데 예약이 취소됐대. 그 미팅이 성사되면 우리 가게가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소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군요. 은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미안해. 그냥 그 미팅도 중요해서. 알았어요. 소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두 분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는 호텔 직원을 불러 지시했어요. 윤세진 씨와 최은하 씨의 예약 취소권은 보류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최 씨의 비즈니스 미팅은 VIP룸으로 업그레이드해 드리세요. 세진과 은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야? 은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소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고 저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소윤은 세진과 은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중학교 때 저에게 했던 것처럼 대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세진과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안도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유는 라운지를 나와 로비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병호가 물었어요. 해결됐어요, 아빠. 소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병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난 분명히 그들의 예약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는데. 그건 취소했어요. 하지만 다시 허락했죠. 소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처럼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을 끊는 거죠. 병호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였다면 그렇게 관대하지 못했을 거야. 소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아빠와 엄마 덕분이에요. 어려운 시절에도 항상 제게 사랑을 주셨으니까요. 병호와 소윤은 함께 호텔 밖으로 나갔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소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밝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과거는 과거로 남겨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윤의 뒤로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그녀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한 복수이자 가장 아름다운 승리였으니까요. 차는 서서히 석양을 향해 달려갔고 소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